네, 자, 카톡에 이제 공지했던 대로 79번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일단 먼저 키포인트를 잡아보면요. 다항함수 fx, 당연히 중요한 말이겠죠. 그리고 함수 gx라고 돼 있으니까, 즉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아니면 하물며 미분이 가능한지 미분이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x를 일단 보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마이너스 1이랑 1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확실하게 이제 그릴 수 있으니까 gx를 그려줍시다. 마이너스 1, 경계선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1.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1 넣으면 1.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가고 여기도 쭉 가겠죠. 자, gx고 이게 자, 안에는 f입니다. 안에는 f이기 때문에 fx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만 체크해 둘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걸 간단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hx는 이 t가 0에 우극한으로 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평소 하는 것처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0의 우극한이 되겠죠. 쌤이 했던 말 기억날 겁니다. 방향성끼리만 계산하고 숫자끼리만 계산해야 된다. 자, 근데 방향은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냅두고 x랑 0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g, x, 우극한 이렇게 쓸게요. 이해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2의 우극한을 t 쪽에 대입합니다. 그럼 곱하기 g, x 플러스 2의 우극한 이렇게 이해하면요 조금 더 이제 이게 쉬워져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려 했으니까 일단 요걸 좀 더 분석해야 됩니다. 자, g가 마이너스 2라고 1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고 1기준인데 이 x 플러스 2는 x축으로 마이너스 2칸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범위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 1보다 작을 때, 1 이상. 이렇게 총 4가지의 범위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요, 숫자 생각하시면 돼요. 한 마이너스 4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4의 우극한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4의 우극한이 이제 g에서 마이너스 4의 우극한이면 이쪽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x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갈 겁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게 여기 gx가 아니고 gx 플러스 2죠.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2로 이제 써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hx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니까 한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 되는 거니까 여전히 여기 들어가고요. 그럼 x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니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0의 우극한이 되겠죠. 그럼 0의 우극한이면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x라 쓰면 안 돼요. x 플러스 2로 대입했으니까. 자, 다음 거 해보면요, 이거는 뭐 쉽게 0 생각하면 되겠죠. 0. 그러면은 0의 우극한이니까 이제 마찬가지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fx고요. 그 다음에 이제 0 대입하면요, 2의 우극한이죠. 그럼 이쪽에 들어가게 되죠. 다시 조심, x 플러스 2로 대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 왔어요. 자, hx는 일단 2 생각하면 되겠죠. 2. 그럼 2의 우극한이니까 이쪽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4의 우극한이 되겠죠. 2를 대입하면. 그럼 여기 참고로 이쪽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gx고 하나는 g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x를 어느 정도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70%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기준이고, 자, 이 친구는 그릴 수 있습니다. 0하고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마이너스 2랑 0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니까 이쪽 부분을 그려줘야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요, 3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얘도 마이너스 2하고 0이고요. 자,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쪽 부분이겠죠. 근데 똑같이 대입하면 3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체크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가운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여기 fx 때문이죠. 뭔지 모르잖아, fx가.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기억. h1이 3이라고 했어요. 자, 1은 바로 해보면 되겠죠. 그럼 1의 우극한이잖아. 1의 우극한이니까 이쪽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1이고 곱하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을 대입하게 되면 3의 우극한이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네요. 그럼 3이니까 3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은요,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허무하게 바로 땡입니다. 이게 현재 hx거든요. 이거 그리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는. 이게 hx인데 hx가 자 여기 안에가 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 배경에 fx에 대한 힌트가 다항함수 말고는 없습니다. 뭐 함수값을 알려주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바로 땡이에요. 좀 허무하죠? 자, D급 보면요. gx가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소한대요. 그럼 여기서 일단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네, 감소한대요, 감소. 자, fx죠, 이게. 그리고 g-1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g-1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감소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거예요. 그럼 여기 범위 이거 맞춰서 는 해서 빵꾸 메꾼 겁니다. 그럼 이게 fx의 특징입니다. 지금 fx가 뭔진 몰라. 그냥 특징만 알려준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뭐래요 이제?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최소값이 있는지 이 안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지? 자,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봅시다. 자,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f-1이 나와요. 자, 근데 f-1이 지금 이게 g-1이 마이너스 2라고 했지만 이 마이너스 1은 결국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f-1이거든요, 이게. 아이고야.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2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일로 돌아오면 6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6 나오는 거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6이.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자, 얘가 지금 어떤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음수입니다. 음수예요. 그리고요, 자, 얘는요,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요, 자, 범위가 자, x 플러스 2로 지금 돼 있잖아요, 여기 f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거든요. 결국 얘를 본다는 것은. 근데 우리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f가 어땠어요? 음수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음수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뭔진 몰라요. 근데 일단 양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처리해 줘야겠죠. 마이너스 1부터 이제 1까지를 처리할 때는 일단 방금 같은 방법으로 이 친구는 양수인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뭐예요?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다? 아, 얘가 음수니까 결과는 음수 나오겠죠. 그치? 여기 음수예요, 음수. 그치? 자,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일단 먼저 대입하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f-1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니까 이쪽에 찍히게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음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음수거든요. 여기 적어놨네요. 음수입니다. 그 음수니까 이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면 돼서 자, 이 친구 일로 끌고 와서 자, 미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 프라임 x, x 플러스 2 더하기 fx겠죠. 그럼 얘는 음수예요, 일단.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이게 f가 지금 음수죠. 그리고 지금 f가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프라임도 음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양수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음수가 나와요. 즉 감소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어라? 근데 어때? 1일 때 여기 3에 체크돼 있었잖아. 그럼 1일 때 여기서 끝나겠죠.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얘는 양수니까 일단 음수보다 무조건 크거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땡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만 생겼어도, 색깔 바꿔서 이런 식으로만 생겼어도 얘가 최소값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만약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였으면 최소를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서 증가 감소를 따져본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기억 79번은 완료됐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5번 볼게요. 자, 75번 보면요. 자, 정수 A에 대해서 fx가 다음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 보면 x제곱으로 묶이고 x 빼기 2a가 되겠죠. 자, 그럼 0에서 중근, 나머지 하나는 2a가 근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때 a에 대하여 f' 식각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일단 여기서 턱 막히죠. 이게 지금 그래도 해석은 하나씩 해보면 이거 기울기식입니다. 기울기식. 얘도 뭐예요? 얘도 기울기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기울기를 곱했더니 음수, 즉 부호가 서로 반대래.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세 실수가요, 여기서 존재한대요. 자, 이거는 문제 풀기 전에 이해를 잠깐 합시다. 자, 만약에 선생님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범위를 잡을 때 만약에 쌤이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은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세 실수 x1, x2, x3가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잡아보는 겁니다. 존재만 한다는 건 한 개만 있어도 오케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이 친구는 기울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x3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아, 양수, 음수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럼 x1, x2, x3 했을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호가 서로 동일할 수밖에 없죠, 기울기가.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다음 문제를 만족시키는 x1, x2, x3는 아예 하나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3차 함수를 하기 전에 3차 함수를 보기 전에 보면서 0이 중근이고 2a가 근인데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럼 당연히 케이스 나눠야겠죠. 첫 번째 a가 0보다 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0에서 중근이고 나머지 한 근이 2a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비율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잡아주고 이게 2a니까 3등분 되겠죠? 그럼 하나당 3분의 2a니까 x좌표만 바로 잡아주면요, 여기가 3분의 2a이고요, 여기가 3분의 4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막 하면 안 돼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만 찾았더니 지금 여러 개가 나왔나 봐. 근데 그걸 곱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K가 음수였다고 칩시다. 정수니까. 뭐 한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2분의 1까지죠. 그럼 이 그림에다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칩시다. 그럼 이렇게 구간이 잡히죠. 그럼 아까 쌤이 말했던 이거죠. x1 여기 있고 x2 여기 있고 x3 여기 있으면 이렇게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린 존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존재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K는 마이너스 1을 무조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이면 음수에서 양수까지거든요. 음수에서 양수까지니까 무조건 이 그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2부터 안 되는 게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음수에서 음수까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부분만 가져가게 되겠죠. 그럼 아까처럼 그림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 근데 곱했을 때 몇이래요?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수는 일단 양수일 거거든요. K가. 그럼 나머지 두 개를 곱했을 때 나머지 두 개랜다. 남은 이제 K를 곱했을 때 1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보자 이제. 자, K가 만약에 1이었다 쳐요. 그럼 이제 K가 1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0 안 했나? K가 0 되면 안 되죠. K 지금 0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K가 0이 되면요. 이거 곱했을 때 무조건 0 나와요. 그럼 0도 한번 확인해볼까 그냥? 그럼 0이면 어때요? 0에서 2분의 5 아니고 2분의 3 사이죠. 그럼 0에서 2분의 3 사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범위 가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있었다고 2분의 3이 여기 있었다고 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먹으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근데 우린 0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곱했을 때 무조건 0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커트. 2분의 3은 아마 2분의 3은 여기쯤에 있었겠죠. 그러면 아까 조건 만족시킬 수 없는 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K가 1이었다고 쳐보자. 1일 때가 만약에 됐다고 치면 범위가 1에서 조금 더 연습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럼 1에서 2분의 5까지입니다. 자, 그죠? 그럼 1에서 2분의 5까지니까 만약에 됐다고 치면은 역을 먹어야 되잖아, 무조건. 역을 먹어야 되니까 1이 여기 있고 2분의 5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었죠. 그치? 근데 만약에 1이 됐으면요. 2부터는 이제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1은 되기가 되게 힘든 게 2면은 2에서 2분의 7까지거든요. 그럼 얘가 2.5잖아. 그럼 2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2가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부터 2분의 7까지 했을 때 이만큼 먹고 들어가니까 이제 이 꺾인 부분 이렇게 먹고 들어가니까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원론적으로. 자,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은 된다는 거 확인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정수의 곱은 1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곱했을 때 10이 되는 거 생각해보면요. 1 곱하기 10이 있고요. 2 곱하기 6이 있고요. 3 곱하기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있겠죠? 1 곱하기 2 곱하기 3개 곱해서 10이 되는 게 없구나. 3개 곱해서 10이 되는 게 없네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이 길이가 2분의 3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합시다. 자, 복사하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볼게요. 자, 1일 때 지금 됐어요. 자, 그럼 1일 때가 된 거니까 1이 한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2분의 5니까 한 이쯤이거든요. 그럼 12일 때도 되려면요. 12는 12에서 13.5까지잖아요. 엄청 멀리 있겠죠. 그러면 12는 당연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탈락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해볼게요. 2일 때 됐다고 칩시다. 그럼 2를 대입하면요. 자, 2에서 3.5까지거든요. 그럼 2가 여기 있고요. 3.5가 여기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6도 돼야 되잖아요. 그럼 6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6에서 7.5겠죠. 그럼 6에서 7.5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안 됩니다. 자, 그럼 뭐밖에 안 됐던 거야? 3, 4밖에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럼 3을 넣어봤으면 어떻습니까? 3에서 4.5죠. 3에서 4.5니까 3에서 4.5. 3에서 4.5. 자, 이러면 이제 조건 만족시키죠. 자, 그럼 4 넣었을 때도 돼야 돼요. 그럼 4는 어떻게 돼요? 4에서 5.5겠죠. 그럼 4가 여기 있고 5.5는 한 이쯤에 있겠죠. 이러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이제 조건을 찾아주면 됩니다. A는 정수였죠. 자, 그럼 보면은 일단 3분의 4A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3분의 4A가 3보다 커야 됩니다. 겹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3분의 4A가 4랑, 자, 그 다음에 4.5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A가 3보다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얘가 2분의 9니까 4분의 3 곱하면은 8분의 27. 맞나? 2분의 9 맞고 그 다음에 4분의 3 곱하니까 8분의 17. 그건 3점 얼마인데? 그러면 3점 얼마니까 그러면 정수가 없는데? 어라? 잠시만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쌤이 지금 오래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놓쳤다. A가 0보다 클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가야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었네. 자,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럼 2A가 여기 있을 거고 뚫고 지나가고 0이 중근이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또 잘라서 보게 되면요. 여기가 2A니까 이 길이가 마이너스 2A입니다. 마이너스 2A. 그래서 3분의 2A. 3분의 4A인 건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우선은 K가 0 안 되죠. K가 일단 양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양수면 어때요? 양수에서 양수까지니까 범위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K가 0이어도 안 되고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5죠. 마이너스 1에서 0.5까지니까 이제 이렇게 먹고 들어가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됩니다. 그럼 같은 얘기네요. 그럼 나머지 정수의 곱이 또 1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엔 다르죠. A가 음수기 때문에 A가 음수가 아니라 K가 이제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k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마이너스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각각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k가 음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봅시다.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마이너스 1은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2는 이게 범위가 마이너스 12에서 여기다가 쓸게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0.5까지. 그럼 그게 여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럼 뭐 억지로 일단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마이너스 12가 뭐 일단 마이너스 10.5가 어디 있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5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4a가 첫 번째 케이스. 자, 마이너스 10.5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9보다 크고, 자, 얘는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1.5니까 마이너스 7점 몇이 나오네요. 그럼 a가 가능한 게 마이너스 8도 되고 마이너스 7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정수가 음수여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8이었다라고 치면요. 자,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8이었다고 치면은, 자,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32 마이너스 10점 몇이거든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0도 돼요. 마이너스 11도 돼요. 마이너스 11도. K가 마이너스 11이면요.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9.5까지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9.5면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7이어도 어때요? 마이너스 7이어도 이제는 바로 하면 3분의 마이너스 2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9점 몇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9점 몇이고, 그럼 K가 마이너스 8일 때도 됩니다. 마이너스 9일 때도, 잠깐 얘가 마이너스 9점 몇이랬죠. 마이너스 10이어도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5니까 마이너스 1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8.5가 여기 있어요. 안 됩니다. 포함되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케이스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예요. 되는 게. 자,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3번 케이스로 가볼게요. 자,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4a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9, 얘는 마이너스 3. 그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잘못 썼다 이거. 범위가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9.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마지막으로 가면요. 자, 확인해 줍시다. 여기서 답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 있어요. 자, 그럼 3분의 4a 해놓고, 자, 마이너스 2랑, 잠깐, 이거 자꾸 위치를 잘못 쓰고 있구나, 쌤이.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얘는 마이너스, 몇이니, 이게? 2분의 3. 그럼 얘가 마이너스 4.5고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A가 가능한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알았다. 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점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3일 때하고 마이너스 4 말고 다른 숫자가 되는 게 있나요?
다른 숫자가 되는 게 K가 마이너스 2점 몇이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없는데? 예,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 보면요.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니까 그럼 마이너스 5일 때도 되겠네. K가 마이너스 5일 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5니까 이렇게 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탈락. 자, 마이너스 4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3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5점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5점 얼마? 그럼 마이너스 6도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6 들어가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5니까 그럼 또 먹고 들어가겠죠. 그럼 얘도 안 되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였어야 되는 겁니다. 되게 빡세죠, 문제가. 자, 그럼 F 프라임 19라고 했으니까 300 빼기 4A 아이고야, 3분이겠다. 40A 이렇게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답은 380.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요 식을 만족시키는 그림이 이렇게 꺾인 부분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 꺾인 부분.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답이 없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3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fx 나와 있고요. 다음 함수 fx 나와 있고, 자, 구간 0, 무한대에서 정의된 gx를 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0하고 4 사이랑 4보다 클 때. 자, 그럼 이 친구는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거 잘 보면 인수분해가 너무 깔끔하게 되는 친구예요. 자, 그럼 얘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 4는 너무 좁다. 4 한 여기쯤으로 하고요. 자, 지금 4가 중근입니다. 3차함수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0부터 4니까. 자, 그럼 여기 빵꾸 뚫어놓고 여기 빵꾸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gx가요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연속이네요.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f4가 0이고 f'4도 0이어야 됩니다. 즉 x는 4가 중근입니다. 그래서 fx가 정확히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4를 중근으로 갖기에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까지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10을 구하라고 했어요. 뭐 G10이니까 결국 F10 구하라는 소리겠죠. 자, 보니까 G 2분의 21은 0이래요. 뭐야? 2분의 21이면은 F 2분의 21인데? 2분의 21도 근이네요? 그럼 fx가 근이 마무리는 일단 되네요. P를 몰라서 그렇지. 그럼 4에서 중근이고 2분의 2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둘 중 하나야. 중근이고 이렇게 뚫고 갈래랑 아니면 만약에 최고차에서 음수였으면 이런 식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죠? 나눠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너스 2,0에서요. 여기 곡선에다가 접선을 0이 아닌 걸 오직 하나 그을 수 있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게 접선의 길이가 0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을 수가 있어서 0 말고 딴 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만 그릴 수 있대요. 그럼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럼 만약에 최고차의 수가 양수였다 해봅시다. 최고차의 수가 양수였으면 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범위에 맞게만 그리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자, 한 개를 오직 한 개라고 했어요. 오직 한 개. 네, 그래서 0보다 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0보다 작아야겠죠. 이게 맞는 거였고요. 자,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접선이 오직 하나만 그려져야 된다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갈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갔을 때 오직 하나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야 이거 그래프 너무 못생겼다 씨.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 그럼 이거 외에 접선은 요거 하나밖에 못 그리죠. 이 상태입니다 지금. 즉, 여기 접점이 두 개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곡선 밖에 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 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선 여기서부터 식이 좀 길어집니다. 자, x 좌표를 a 써도 되죠. a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y 좌표는 a 세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16이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리고 미분하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요 3a 제곱 마이너스 16이 더하기 16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봅시다. 자, 구하면 여기까지 돼요. 이게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뭐 이거.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2,0 지나니까 0은 하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자, 분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이제 그래도 계산은 조금 최대한 쉽게 합시다. 마이너스 6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4a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32a니까 48a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32니까 계산을 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보면 마이너스 3a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16 플러스 16a 제곱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니까 여기는 플러스 32. 자, 그럼 이렇게 둘둘 짝지어서 인수분할 수 있죠. 그러면은 대충 눈치 봐서 알겠지만 a가 1 나옵니다. 1.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접선의 요 접선의 방정식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요 접선의 방정식은 다시 이제 구해 보면은 y는 일단 기울기는요 a가 1이니까 몇이니 9 왔고요. 그래서 9x 더하기 18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기 t라고 이제 잡고 뭐 b라고 잡아도 되겠고 k라고 잡아도 되겠죠. b라고 잡을게요.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좀 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다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식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b 대입하면요. 일단 미분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f'b는 뭐 곱미분 해주셔야 됩니다. 한숨 쉬면서 해야죠. 2p b-4 b-2분의 21 미분하고 대입해보는 것도 연습해보세요. p b 빼기 4의 제곱. 자, 이게 지금 현재 9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b를 대입했을 때 y좌표를 구하면요 y좌표는 p b 빼기 4의 제곱 곱하기 b 빼기 2분의 21 이게 자 사실 이게 접점이자 교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요 9b 더하기 18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요 식을 이제 좀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식 만드는 게 더 안 좋으려나?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9고 B 콤마 잡아가지고 식 만들면 좀 더 나으려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걸 좀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은데. 잠시만요. 네. 일단 잘못하겠네요. 네,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9가 아니죠? 이거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3입니다. 그래서 요 식이 틀렸어요. 요 식이 틀렸고, 이제 접선의 기울기 3이고, 이거 y좌표였습니다. y좌표. 자, 그래서 y는 3x 플러스 6까지 일단 나옵니다. 그럼 다시 식 만들면 지금 여기가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b 더하기 6까지 나오게 됩니다. 진짜 참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말고요. 다르게 하고 싶은데. 격렬하게 다르게 풀고 싶은데. 일단 최대한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봅시다. 자, f'b가 2 분배할게요. 그럼 b 빼기 4 2b 빼기 21.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을까? 일단 이거 식 만들면 답은 나오긴 합니다. 네, 답은 나오긴 해요. 선생님이 조금 시간 멈추고요. 다시 한번 고민해봤는데 조금 도움 될 만한 걸 찾았습니다. 자, 지금 다시 식을 다시 만들게요.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3이나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 식 만들면 3은 요거 미분하고 아까처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p b 빼기 4 b 빼기 2분의 21 그리고 더하기 p b 빼기 4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3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b 이게 지금 b 넣었을 때 y좌표가 이게 교점이니까 y좌표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접선에 대입하면 3b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fx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p b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2분의 21 자, 이렇게 되죠. 이게 최선입니다. 나눕시다. 이렇게. 그럼 p가 이렇게 다 날아가고요. b 빼기 4도 날아가요. 약분 함부로 해도 됩니다. 왜냐면 b는 일단 4보다 크거든요. 4일 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약분하면 b 플러스 2분의 1이죠. 남은 거 쓸게요. b 플러스 2분의 1은 b 빼기 4 곱하기 b 빼기 2분의 21 이거 분의 잠깐만, 여기 p가 약분된 거죠? 2가 약분된 게 아니고. 자, 여기 2는 분배할게요. 2b-2분의 21 b 빼기 4 이러면 훨씬 더 낫네요. 그래도 다행이네. 네. 자, 그러면 대각선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분배 바로 할게요. 4b 마이너스 2분의 21b 그 다음에 더하기 42 얘는 요거 계산하면 3b 마이너스 25예요. 3b 마이너스 25 끝까지 변태같이 나오죠. 3b 제곱 6b 마이너스 21b 마이너스 50 다 넘기면 2b 제곱 마이너스 17b 이거 먼저 계산하고 하는 게 낫겠다. 자, 2b 제곱 이게 마이너스 2분의 29b죠. 넘기게 되면은 2분의 42니까 1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92는 0 여기가 되겠죠. 2 곱해주시 4b 제곱 마이너스 13b 마이너스 184 뭐야 이게 인수분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게 인수분해가 되려나? 계산을 잘못 차라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이거 계산해서 b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해설지 보니까요, b는 어차피 똑같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산으로 시간 끄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여기서 이제 참 8 나온다고 하네요. 8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8, 9에서 뒤에 계산은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8 계산해 주십니다. 혹시 8 넣으면 0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만. 128 빼기 52 마이너스 92. 안 나오네요. 계산 잘못했나 봐. 네. 여기서 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나오면 쌤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쌤이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8 대입했으니까 8 대입해보니까 0 나옵니다. 요게 제대로 된 식입니다. 자, 71번 보겠습니다. 자, fx가요 지금 절대값으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방금 이 문제는 계산이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변형해서 낼지 모르겠지만 얘는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을 이제 하는 함수를 찾는 겁니다. 구간 내의 다시 구간 내의 최대값을 함수로 하는 최대값 함수로 하는 최대값을 함수로 y값으로 하는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형 자체로.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이 그래프부터 그리고요. 자, 그 전에 여긴 길이가 2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그래프는요. 자, 미분해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바로 갑니다.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이 근이 되고요. 도함색은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플러스 12가 나오고요. 1 마이너스 1 맞죠? 1을 대입하게 되면은 6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럼 x축이 한 이쯤에 있어요. x축이 이 정도 있고, 이제 여기서 접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이때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고 했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gt는 알파와 베타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거를 이제 계산하라고 했네요. 자, 시뮬레이션. 자,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 잘 돌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할 때 준비물이 가능하면요. 요거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찾아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잘랐을 때 이 길이가 2죠. 그럼 하나당 1이니까 여기서 또도도도도도도 가서 이렇게 또도도도도도도 오면 2고요. 여기도 또도도도도도 가서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숫자 넣어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t를 예를 들어 한 마이너스 5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t가 마이너스 5라고 쳐보면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까지죠, 구간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뭐예요? 얘는 겁니다. 얘는 거. 그지? 자, 즉 t는 게 최대예요. t는 게 최대. 근데 이게 언제까지 t는 게 최대일까? 언제까지 t는 게 최대일까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t는 게 최대인 거냐면은 여기도 알아봐야 된다. 맞다. 미안합니다. 여기도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 10이 나올 때. 자, 그럼 부호가 바뀐 상태에서 y 값이 12가 나오는 걸 찾는 거니까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x가 지금 이게 조리제법이 2로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마이너스 2로 몇으로 되는 거야? 이거 조리제법이 몇으로 되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안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안 된다 뭐 또 좀 무한하네. 원래 찾아주는 게 맞는데 안 나오네요. 맞죠? 안 나오는 거 계속 확인해보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3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4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5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6 넣어도 안 되고. 네, 안 되네요. 좀 무한하지만 못 찾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t를 좀 작은 걸 넣었을 때요. 예, 이제 t 넣었을 때가 최대죠. t가 마이너스 5였을 때 이 길이었으니까 이게 여기다가 t는 게 최대였던 거잖아요. 그치? 여기가 t 플러스 2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t는 게 최대냐 이건데 이게 그 계속 t를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된 순간이 있을 거예요. 색깔을 좀 이렇게 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같아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변화의 기점이 될 겁니다. 예, 변화의 기점이 될 거라 그때 이제 t 값을 좀 찾아줘야겠죠. 그럼 또 가다 보면 언제 되겠어요? 그럼 이제 범위가 또 바뀌면 이렇게 가겠죠. 이거 길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t 플러스 2는 게 최대예요. 그럼 언제까지 t 플러스 2는 게 최대일까를 봤더니 t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어요. t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이면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거든요. 마이너스 3이 물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마이너스 3 넣어보는 게 좋겠다. 그럼 마이너스 27, 9 더하기 8, 요거니까 마이너스 10. 절대값이니까 10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넣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해요,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t 플러스 있는 게 최대죠. 근데 여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길 벗어나게 되면은 또 이제 계속 얘가 최대가 되겠죠. 또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바뀌면 여기가 계속 최대죠. 그럼 언제까지 최대일까 이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냐면 t가 마이너스 1이어도 범위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이렇게 되고 여전히 얘가 최대고. 자, 근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최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값이 바뀝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또 등장했죠. 그리고 계속 t를 키우다 보면요. t가 0일 때 이렇게 됩니다. 아니네. 또 가다 보면은 또 여기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 넘어오니까 t는 게 최대였단 말이야. 그럼 이제 넘어왔어. 이렇게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바뀌게 되면은 t 플러스 있는 게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제 다시 GT 그래프를 이제 그림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GT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요. GT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첫 번째 여기 찾아냅니다. 자, t 플러스 2는 거랑 자, 그 다음에 t는 거. 근데 여긴 부호 반대입니다. 그게 지금 같아야 되는데 그거 찾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쓰면 안 되죠. 알파 쓰면 안 되고 p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같았을 때를 p라고 할게요. 자, 그럼 그 전까지는 누가 더 큰 거야? 그 전까지는 이제 t는 게 더 큰 거죠. t는 게 최대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요. t는 게 최대니까 딱 여기까지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p일 때는 t는 게 최대니까 ft라고 f 해주고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왜냐면 계속 이게 최대값이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니까 이제 t 플러스 있는 게 최대가 되죠. 그럼 이제 요게 최대가 되는 거니까 요거 따라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지금 얘가 최대가 되냐? t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이면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였고 아니다. 언제까지냐 이게 t 플러스 이너스 때가 최대가 맞네요. 예,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커지게 되면은 범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제 12가 당분간 계속 최대가 됩니다.
12가 당분간 최대가 돼요. 그럼 언제까지 12가 최대냐? 자, t가 마이너스 1이어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네, 또 여기 있겠죠. 여기 t는 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였다는 것이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커졌어요. 그럼 이제 t는 거니까 이제 요 좌표를 따라가겠죠. 계속 최대값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자, 그럼 또 언제까지냐?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둘이 이렇게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을 때가. 그때 그거를 모르니까 Q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같아졌고, 그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는 t 플러스 있는 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t 플러스 있는 게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어땠어? 여기였고, 자, 이제 넘어오면서 여기 이 좌표를 따라가서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좀 많이 못생겼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맞군요.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서는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요 선은 요거였죠, 요거. 그리고 요거는 얘금 얘입니다. 얘를 이렇게 쭉 일자로 그린 거죠. 네, 그래서 뭐다? 결국 여기 미분이 가능하다. 뾰족점이 아니기에. 그 뾰족점을 체크하면 얘랑 얘다. 그래서 여길 찾아주면 된다. 자, 그럼 아까 귀찮았던 짓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이제 Q 찾으려면 지워버렸다. Q 찾으려면은 여기 T는 거랑 여기 T 플러스 있는 게 서로 같아야겠죠. 자, 그럼 T는 부호 바뀐 쪽에 대입이 됐고요. T 플러스 2는 부호 안 바뀐 쪽에 대입이 됐습니다. 자, 그럼 T 세제곱, 자, 더하기,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죠. 6T 제곱, 12T 더하기 8,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더하기 8. 자, 그럼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4는 0. 여기까지 나오게 돼요. 완매. 그럼 t세제곱, 3t제곱, 3t 더하기 8은 0됩니다. 야, 그럼 이게 언제냐? 이게 마이너스 3 넣으면 혹시 안 되나?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안 되고. 마이너스 2는. 아, 잠시만. 계산 잘못됐다. 저기 마이너스 8, 24, 여기 18이네, 18. 그럼 인수분 됩니다. 자, 2t제곱으로 묶으면 t 플러스 3, 6으로 묶어도 t 플러스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찾아야겠죠? 여기는 어느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같을 때였죠. 절대값 둘 다 안 바뀐 친구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3t, 부호 안 바뀌었다 했죠? 더하기 8은, 자, 이제 여기는 필요 없고요. 자, t 플러스 3의 세제곱, t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더하기 8. 그리고 문제 끝까지 들으세요. 이제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바로 길 알려줄 테니까. 자, 6t제곱 12t 플러스 8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플러스 8. 8 날라가고요. t세제곱 날라가고요. 자, 그럼 6t제곱 그 다음에 요것도 날라가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12t 더하기 2는 0. 3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은 0. 자, 이건 근해 공식 써야겠네요. 3분의, 자, 얘는 마이너스 3 플마 루트 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지금 Q는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Q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친구랑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럼 곱하면은 마이너스 3 해주니까 1 마이너스가 아니라
곱하면은 3 마이너스 루트 6 여기까지 되겠네요. 아 힘들어. 예, 그럼 둘이 더하랬으니까 예, 답은 2가 나오겠네요. 2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예, 맞네요. 자, 되게 빡세죠 이 문제도. 예, 근데 이거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거 할 생각하지 말고 요거부터 하세요. 요거부터 뭐부터 하냐면요 결국 맞다 이건 맙시다. 이 그림의 핵심이 여기에 t는 거랑 여기 t 플러스 있는 거랑 여기 t는 거랑 여기 t 플러스 있는 게 서로 같은 지점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t 넣고 t 플러스 2 넣고 서로 같다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t 넣고 t 플러스 2 넣는데 둘 중 하나 부호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t 대입하고 t 플러스 2 대입하시고요. 지금 방금 문제 푼 거 보면 알겠지만요. 하나는 여기다 대입하고 하나는 여기다 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갖다 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t값 나와요 지금. 이렇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여기서 근해 공식 통해서 2개 나섰죠. 이 뿔말을 거르는 과정이 문제 풀 때 조금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물러가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